자, 상대 측 영상이 올라가고 조주님한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. 해명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조주님과 접선했습니다. 그럼 조준의 해명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파이트 클럽 관련해서 그게 막 좀 연기 좀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거기서. 근데 네. 이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조주님의 생각이나 뭐 좀 해명이 뭐 가능하실지. 그러니까 연기가 아닌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거든요.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과업이라는 거를 진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진짜로. 그러니까 좀 과업이 찾아왔을 때 대처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이게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. 그랬기 때문에 일단 그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도 근데도 그냥 이제 그 안에서 격한 경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조절을 못했던 것뿐이에요. 사실.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제가 연기가 아닌 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군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약 있잖아요. 그 권PD 네네. 책상에 있던 약. 네네네. 네네.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약을 좀 먹다 안 먹다 해요. 지금도. 그러니까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이게 약이라는 게 먹는다고 이제 증상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불안한 거나 이런 건 좀 사라지긴 하지만 좀 많이 몽롱해지고 이제 일상생활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계속 졸리고 계속 멍하고 이러다 보니까.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제가 상황이 되게 안 좋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약도 되게 늘린 상태였고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이래저래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일에도 집중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회사 일이나 네. 이런 것들. 네. 네, 회사 일에 집중을 잘 못하고 좀 그때 이제 좀 제가 원래 11시에 매번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좀 한동안은 좀 약을 끊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약을 좀 안 먹었던 거고. 근데 제가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몇 번 약을 안 먹은 적이 있어요. 그때 대회 준비할 때도 약을 제가 끊었었고 이런 거 전에도 걸릴까봐. 혹시 모르잖아요. 진짜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감기약 성분에 에페드린 성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.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을 제가 그때도 끊었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이제 컨디션 때문에 의사 좀 약을 선생님한테. 줄여보고 싶다. 예. 네네. 제가 그래서 뭐 끊은 적도 있다 이렇게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던 거죠. 사실 뭐. 근데 이게 이제 뭐 예. 끊었던 적도 있고 이제 간헐적으로 한 번씩 끊었다 뭐 이제 드셨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. 그렇다기에는 또 저 사진이 그 아예 새 거에 하나도 안 건드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도 한 게 왜 그게 이제 조준 씨네 이제 집에 있던 것도 아니고 왜 권PD 책상에 그 있었는지 또 너무 새 거고 이러니까. 예, 사실 저는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. 아 거기 그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, 예, 그러니까 제가 그 약을 받아왔었을 때, 그러니까 그게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어찌됐건 제가 그 약을 받아와서 이제 안 먹겠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뭐, 근데 제가 원래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, 물건을 되게 잘 잃어버려요. 진짜 잘 잃어버리고, 그러니까 사실 그때가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,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가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뭐 사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는 그 기피를 하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거잖아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땅튜브님한테 이제 일단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가서 자료들을 뗐어요. 어릴 때 자료들을.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개하는 게 저는 진짜 좀 사실 그쵸. 이게 어. 예, 그렇긴 하거든요. 아, 근데 어찌됐건 예, 그래서 이제 뭐 하나는 이제 일단 지금 보내드린 거는 이제 제가 오늘 떼온 거고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른 기록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릴 때 갔던 것들이라던가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이거를 사실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예, 좀 껄끄럽죠. 사실 이게 진짜 그쪽에서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은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데
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거 자료를 보내드렸잖아요. 네네네. 확인했습니다. 근데 이제 예,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. 음, 계속 다녀왔고 제가 이제 그 자료 말고도 이제 다른 자료들도 있는데 이제 완전 이제 어릴 때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딘지 이름까지도 말해드릴 수 있어요.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건 근데 거긴 없어져 버렸고 네네.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는데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거랑 지금 일단 보내드린 거 이렇게는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아 진짜 정말 이게 와 이게 맞는 건가 싶네. 아 근데 진짜로 이거를 이렇게 꺼낸다는 게 진짜 저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안 간 건 사실이에요. 안 간 건 사실인데 네.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계속 얘기가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고를 빼고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. 처음엔 형이 그냥 믿고 진짜 정산해줄게. 믿고 기다려. 형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자기가 정산표를 짜서 보여주고 뭐 얘기를 하겠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산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산표를 받았어요.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도 처음에 저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정산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이제 투자는 회사에서 전부 다 하고 순이익에서 이제 5대 5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리고 3개월마다 정산을 해주겠다. 어. 원래는 그런 거였어요. 그러니까 모든 이제 투자는 내가 다 하겠다. 남은 순이익에서 정산을 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, 그래서 전 그런 줄 알고 있었죠. 근데 3개월마다 정산을 해주기로 했는데,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정산을 안 해줬었어요. 뭐 지금 네가 가져가면은 뭐 세금이 내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때가 뭐 그래도 이미 한번 정산 기간이 지나서 5월 달쯤이었는데 지금이 뭐 세금 기간이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세금이라는 게 올해 제가 돈을 받으면 내년에 내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막 어쨌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산을 계속 안 해줬어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정산이 다가오니까 저한테 보여준 표에서는 이제 택배비는 다 3,000원씩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택배비도 이제 3,000원씩 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어. 2,100원인가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3,000원씩 해서 다 제 앞에 붙여놨었고 근데 그게 이제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금액대가 꽤 컸거든요. 뭐 어찌됐건 간에 뭐 그 어느 정도 제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 부가세 있잖아요. 부가세를 제외하고 10%인가 20%의 금액을 따로 붙여놨어요. 그게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부자재라던가 뭐 인건비가 나가야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, 저한테. 근데 택배비에 대해서도 제가 왜 택배비가 다 저한테 붙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. 그것도 인건비랑 부자재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거죠. 그러니까 부자재에서도 인건비가 나갔다 그러고 택배비에서도 인건비가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. 명목을 그냥 일단 무조건 최대한 안 주겠다 싶은 걸로 느껴졌어요, 저한테.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5,400이었어요, 처음 저한테 보여줬던 거. 네, 그걸 다 하고도 이제 5,400이 저한테 이제 붙어 있어. 저 정산이라고 나왔는데, 그러니까 5,40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전 거기서도 일단 금액이 좀 이상했죠. 솔직히 말해서 3억 3천, 4천 정도를 팔았는데, 순이익에서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순이익에서 50%. 갭이 좀 크죠? 그것만 해도 6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. 왜냐면 의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2배에서 3배 정도를 뛰어요. 롤란테는 더 많던데. 알죠. 아니, 그분은 이제 저랑 다른 문제니까, 예, 저는 이제 2배 정도에 3배 정도를 봤었어요, 항상. 그냥 간단하게 2배만 뛰었다고 생각을 해도, 이제 어찌됐건 뭐 다른 거 다 들어갔다고 해도 6분의 1은 좀 많이 적잖아요, 사실. 근데 뭐, 그렇다고 하고 그것도 감안을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는 재고를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, 갑자기. 그런 얘기는 처음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재고를 다 빼고 정산을 해야 된다. 근데 계속 얘기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순이익에서 5대 5였으면 사실 그러네요. 재고도 5대 5가 맞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재고가 저한테 3천만 원 정도 묶여 있다. 그러는 거예요. 네가 가져가야 되는 돈은 2천 몇백이다.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그 2천만 원을 창석이한테 받아라. 이렇게 된 거예요. 정말 사실 이제 창석이 형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. 제 형한테 이제 정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창석이 형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얼마나 정산금이 쌓였고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이것도 몰랐어요, 창석이 형은. 애초에. 말해서 그리고 창석이 형 상황도 아는데 창석이 형한테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해요. 돈 안 주겠다 이거였어요, 애초에. 제가 재고를 보러 가든 안 보러 가든 난 돈 안 주겠다 이거였어요. 근데 이게 팩트라서. 근데 창석이 형은 저한테 1,000만 원을 줬다니까요, 근데. 돈을 빌려서 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. 근데 진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, 와,